돈바스 지역에서 대규모 공세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에 서면 협상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협상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정상회담에서 종전을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전철 선로에서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3호선 전철 운행이 모두 차단되며 운행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초여름을 앞둔 가운데 북동부 지역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남서부 지역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 기상이변과 맞물린 재해라는 분석입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폐지된 가운데 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원 결정에 항소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의 영어 발음을 문제 삼았던 제이첸 후보의 사무실 앞에서 아시안 단체들이 모여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시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규모 공세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에 서면 협상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협상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정상회담에서 종전을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자신들의 요구를 담은 협상안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Проект документа, который включает абсолютно четкие, выработанные формулировки. Меньше на их стороне, ждем ответа. 지난달 29일 5차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에 서면으로 협상안을 전달한 지 약 3주 만입니다. 현재까지 러시아가 어떤 요구사항을 담았는지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안보 보장을 전제로 자국의 중립국화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협상안을 러시아에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협상안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을 논의하자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Упродовж останніх, які у мене були, які мені народ дав останніх 3 років, готовий до діалогу щодо кінця війни з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이와 관련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각각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양국 정상과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가져올 긴급한 조치를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달 가까운 전쟁에 해외로 몸을 피한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유엔 난민기구가 밝혔습니다. 난민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들이며 우크라이나 내에서 고향을 떠난 국내 난민은 최소 7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전쟁과 함께 핵태세 강화에 나섰던 러시아는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섰고 미국은 러시아의 핵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회의에선 미국과 영국 등 대표들이 러시아 참가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진행 중인 러시아가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사르마트를 첫 시험 발사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18,000km, 핵탄두 15개 탑재가 가능한 사르마트는 캄차카 반도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Товарищи, я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успешным пуском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Сармат». Это большое, знаменательное событие в развитии перспективных систем вооружений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이미 몇 년간 개발해온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던 터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핵무기 관련 동향을 주 2, 3회 수시로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secretaries routinely kept abreast of threats in the nuclear realm.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에선 영국, 미국, 캐나다 등 대표가 러시아의 회의 참석을 규탄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세계 경제를 지원하는 회의에 경제에 위협을 준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를 포함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러시아 민영은행 트란스카피탈방크와 러시아 재벌인 말로페예프가 보유한 단체들, 세계 3위 규모 가상화폐 채굴업체 비트리버와 그 계열사 등에 대러 제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추가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침공이 시작된 이래 가상화폐 채굴업체를 제재한 건 처음입니다. 미국은 또 며칠 내로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 규모의 추가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전철 선로에서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양방향 전철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길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7시경 셔터애비뉴 루트랜드역 근처 선로에서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2명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오전 한 열차가 운행 중 선로에서 이들의 시신을 발견해 급히 열차를 멈추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날 밤 지나간 다른 열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머물다가 사고를 당한 지점이 그래피티로 유명한 터널인 점으로 보아 그래피티 예술가들이거나 노숙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 주요 전철 선로 인근은 많은 그래피티 예술가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한편 이날 사건으로 맨해튼과 브루클린 인근 3개의 전철 운행이 중단돼 출근길 시민들이 버스나 셔틀버스를 이용해 인근 역으로 이동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911에 신고하기 위해 멈춘 3번 노선 열차에 탑승한 1000여 명 이상의 승객은 현장에 출동한 구조 열차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초여름을 앞둔 가운데 북동부 지역에서는 폭설이 내리고 남서부 지역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이변과 맞물린 재해로 풀이됩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작스레 내린 폭설로 인해 뉴욕주 빙햄턴시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팍스뉴스는 이틀간 빙햄턴시에 내린 폭설로 나무가 쓰러지고 도로 곳곳이 차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틀 동안 내린 눈은 무려 14.2인치, 지난 2007년에 기록된 적설량인 13.6인치를 경신했습니다. 폭설로 30여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차단됐고 직장에 나가거나 식료품을 구하러 이동하는 것도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욕주 올버니에서는 번개가 치면서 눈이 내리는 이상현상도 관측됐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안가와 가까운 보스턴과 뉴욕시에는 눈 대신 폭우와 강풍의 영향을 받아 곳곳이 침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평년 기온을 기록했던 것과 상반된 결과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북동부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를 발효했습니다. 눈에 쌓인 나무가 부러져 주행 중인 차를 덮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도로 운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면 남서부 지역에 속하는 애리조나주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은 강한 돌풍의 영향으로 화염기둥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0여 채의 가구가 불에 타고 700여 가구가 대피했습니다. 산불 진화에는 200여 명의 소방관들이 투입됐지만 화염을 꺾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애리조나와 뉴멕시코주에 산불 우려를 나타내는 적색 경보를 내렸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기후변화가 지난 30년간 남서부 지역을 더 따뜻하고 건조하게 만들어 산불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으로 변한 것이 이번 산불의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지침을 무효화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요청을 받아들여 플로리다 연방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오늘 성명에서 현재로서는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국민 건강을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공중보건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CDC의 법적 권한에 속하는 합법적인 명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4만 2천 명에 육박해 2주 전보다 47%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염성이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인데 하루 평균 확진자가 4만 명을 넘긴 것은 3월 7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입니다. 워싱턴 DC와 미시간, 뉴햄프셔주에서는 이달 초와 비교해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190명으로 조사됐는데 200명을 넘기면 경보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 방역 조치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이 집에서 자가검사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뉴욕의 실제 감염자 수는 공식 수치보다 3배에서 5배나 더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의원 재선에 출마한 미셸 박스틸 의원의 영어 발음을 문제 삼았던 제이첸 후보의 사무실 앞에 아시안 단체들이 모여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현장을 박시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오렌지 카운티 제이첸 후보 선거 사무실 앞 미셸 박스틸 의원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제이첸 후보에게 분노한 아시아계 단체 회원들이 모여듭니다. 손에는 한국어를 비롯한 모국어로 된 팻말이 쥐어져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단체들은 베트남계 단체들과 연계해 제이첸 후보의 선거 사무실 앞에 모여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식 석상에서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은 어떤 식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아시안을 조롱하는 발언은 용서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이첸 후보에게 강력히 경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커뮤니티는 제이첸 후보가 더 이상 정치에 발을 디디면 안 되는 걸 강력히 경고하고 싶습니다. But you cannot attack our own Asian Americans, Koreans, Vietnamese, Chinese, anyone. You cannot do that. Because if you do, we will come out like this today. No to Jay. Go away. No Jay, go away. 오늘 현장을 찾은 아시아계 단체는 모두 10여 개. 이들을 포함한 45개의 단체들은 제이첸 후보에게 사과를 촉구하는 편지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제이첸 후보를 찾았지만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제이첸 후보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가서는 이 사과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투쟁하면서 후보 사퇴까지 우리가 끌고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 한마디로 궁지에 몰린 제이첸 후보. 첸 후보의 진정한 사과가 없을 경우 아시아계 단체들의 시위는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LA 폭동 30주년을 맞아 한인 사회의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에 탄 한인타운, 2,300여 개 업소가 약탈과 방화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과 언론, 주류라 일컫는 미국 내 구성원 누구도 한인 사회의 입장에 서지 않았습니다. 철수하라 그런 거 여러 번 그것도 아니 경찰이 문제 있으면 들어가야지 왜 철수를 합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로부터 30년. 폭동 당시 한인들의 피해 구제를 도왔던 한인은행들의 자산 규모는 50배가 늘어났고 사회 문화적으로 한국과 한인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K-pop 이거 외국 젊은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이러한 우리의 문화가 한민족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그러한 확장성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그 당시에 비해서. 그 다음에 또 저의 문화적 수용성도 굉장히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대변할 정치적 영향력이 생겼다는 것은 큰 성과입니다. 4명의 한인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했고 LA 시의원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흑인 사회를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인종 갈등과 한인과 아시안을 향한 증오 범죄는 여전히 사회적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가 지금보다는 좀 더 미국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좀 더 많은 정치인들이 2세, 3세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2세, 3세들을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로 끌어들여서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2세, 3세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행사에는 폭동 당시 한인타운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고 이재성 군의 어머니도 참석해 지난 30년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폭동의 회한과 아픔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재성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앞으로 미국 사회에서 더욱더 뿌리를 내리고 각 분야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2세, 3세 교육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LA 폭동 30주년을 맞는 다음 주 LA 한인사회는 평화 기원 커뮤니티 행사와 음악회 등 다양한 기념 행사들을 개최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의 주가가 가입자 감소 발표에 폭락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공유 계정에 대한 요금 부과 방침을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올 1분기 기준 가입자는 2억 2,160만 명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20만 명이 줄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70만 명의 가입자가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가입자 감소 소식에 오늘 넷플릭스 주가는 어제보다 35%나 폭락한 22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가입자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내년부터 공유 계정에 대한 추가 요금 부과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 세계 넷플릭스 가입자 가운데 1억 가구 이상이 다른 유료 회원의 계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곧이어 뉴스 에이전트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